올해 달러원 시장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다 모두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오늘은 22년 달러원 시장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환율이 시작할 때는 1180원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오르다가 10월에는 1440원대까지 고점을 찍고 11월에 거의 100원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1300원대 초중반까지 11월에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변동폭이 무려 364원, 엄청난 그런 변동폭이죠. 그리고 평균 환율로 얘기해보자면 21년 평균 환율이 1144원인데 22년 평균 환율은 1290원입니다. 평균 환율 기준으로 한 13% 정도 환율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외국인이 주도하지 않은 환율입니다. 통상 우리 환율이 급등락할 때는 외국인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여객가 매수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올해는 특이한 것이 외국인이 가담하지 않은 환율의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NDF 포지션이라는 것을 한국은행 가시면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 외국인들, 여기에는 오히려 NDF 시장에서 달러원을 매도한 상황이고, 또 환율이 급등했던 9, 10월 같은 경우는 9월, 10월 동안 환율이 거의 150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동안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팔다가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특이한 흐름이었다, 외국인이 주도하지 않은 환율의 흐름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급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사상 최대 연간 무역 적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역 수지가 많이 나올 때는 한때는 한 해에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아마도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10월까지는 한 270억 불 적자, 그래서 연말까지 다 하면 300억 불에 육박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수급에 상당히 엄청난 그런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느냐,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가장 이유가 크고요. 특히 에너지 중에도 점점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천연가스 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영향이 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반도체 가격인데요. 상반기까지는 그럭저럭 버티다가 반도체 가격이 후반부로 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수출의 상당한 부분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이 부진해졌고 전반적인 무역 수지의 적자폭 확대를 견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문제 덩어리 수급입니다. 이게 무역 수지 적자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올해 무역 수지는 사실 한때는 막 10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다가 오히려 3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할 것 같고,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그 무역 수지랑 약간 또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30억 불 흑자가 전망되고 있거든요. 21년이 880억 불 흑자였습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에 가까운 이제 경상흑자의 극감을 경험을 했는데요. 문제는 경상흑자가 보통 줄면 해외 투자도 줄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상흑자는 4분의 1로 줄었는데 해외 투자는 원래 하던 그 속도 그대로 900억 불 이상 나가다 보니까 달러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과 유로존의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경상 흑자 폭이 급감했고 유로존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역수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해외 투자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게 상식적인 수준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경상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가 급증했고,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계속 하느냐, 달러도 안 들어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공급망 재편 관련한 건데요. 우리가 올해 미국에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들어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만들어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해외 공장 짓고 지분 투자하고 해외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은 데다가 국민연금이 계획한 바가 있거든요. 연간 200~300억 불씩 계속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나가는 달러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타래를 푼 당국입니다. 사실 당국이 올해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올해 한 500억 달러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달러 매도 개입을 비교적 강도 높게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금리 인상도 공격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환율 방어에 힘썼습니다. 네, 결국은 수급이 문제거든요. 네, 당국이 결국 수급의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9월 말에 당국이 외환시장 대책을 내놨거든요. 근데 대부분 미국하고 통화 수합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에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안 살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빌려주겠다, 통화 수합을 해주겠다, 이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조선업체들의 선물한 매도를 우리가 받아주는 것을 도와주겠다입니다. 워낙 국민연금이 대규모 달러 수요를 유발하다 보니까 당국이 시장에서 안 사고 달러를 빌려줘서 시장에서 안 살 수 있게 해주면서 달러 수요가 상당히 줄었고요. 특히 조선업체들이 올해 수주 실적이 엄청납니다. 시장에 바로바로 매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기존에 했던 선물한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이 나면서 은행에서 더 이상 선물한 매도 포지션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결국 당국이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받아주도록 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0월 중순부터 이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했고요. 1,300원에서 1,450원 올라가는 와중에는 수입업체들은 막 마음이 급해져서 막 사고, 수출업체들은 여유가 생기면서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시장에 달러 공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한번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당국의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다 막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원 올랐던 환율이 그대로 되돌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국이 실타래를 풀어갔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수급의 균형점에서 새로운 레벨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선짬뽕이 채널에서 퇴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또 전파 부탁드립니다.